안녕하세요. 6차 시 해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인수분해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새로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그거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배웠던 그 공식을 거꾸로 뒤집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제일 우선적으로 연습해야 될 게 시계 형태를 딱 보면 얘가 어떤 공식으로부터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유추하는 연습이 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공식에 의한 인수분해의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라고 해서 식이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 식 보니까 x세제곱 더하기 6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8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일단은 뭔가 3차에 대한 내용이 있고 점점 차수가 1씩 떨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라는 거, 그리고 개수들을 보니까 뭔가 3배라는 특징이 조금 보여요. 그쵸?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2, 얘는 3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고, 요 8도 잘 보면 2의 세제곱으로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뭔가 3, 2랑 관련이 상당히 많구나.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플러스로 다 연결되어 있고 3이랑 관련이 많은 공식, 그쵸? 합의 세제곱 공식을 떠올려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되면 a의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뭔가 a의 세제곱부터 한 개씩 b에게 넘겨주는 느낌으로, 그리고 앞의 개수는 3과 관련이 있는 이러한 공식이었죠. 자, 그럼 비교해서 보게 되면 뭔가 세제곱항에 대한 것들 보게 되었을 때, x세제곱이 a세제곱이랑 좀 대응되지 않을까? 그러면 a 자리에 x가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8이라는 숫자가 b의 세제곱이랑 대응이 된다라고 보게 된다면, b의 세제곱이 8이 되는 숫자, 즉 2의 세제곱이 되는 숫자를 생각하면 b값이 2일 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b 대신에 2가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여기 나머지 혼합항들에 a 대신에 x, b 대신에 2가 들어갔을 때 과연 얘네들이 나오는가라는 것을 검증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a 대신에 x, b 대신에 2가 들어가면 3 곱하기 2 x제곱 이렇게 되면서 6x제곱 나오는 게 맞죠. 자, a 대신에 x, b 대신에 2 들어가면 3 곱하기 x 곱하기 4니까 12x 나오는 게 맞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a 대신에 x 넣고 b 대신에 2 넣어서 x 더하기 2의 세제곱이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처음이니까 지금 되게 상세하게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엔 이게 한눈에 딱 보이셔야 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봐도 얘 8이라는 숫자도 뭔가 세제곱과 관련이 있고 x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네가 뭔가 세제곱 공식이랑 관련이 있겠구나. 자, 그럼 얘는 우리가 2x 전체의 세제곱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공식 요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공식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운데 부 그대로 따라가는 1차항 적어주고, 그 다음에는 제곱항, 혼합항, 제곱항 이렇게 써주게 되죠. 자, 여기서 부가 여기가 플러스였으면 뒤쪽은 이쪽이 플러스였으면 뒤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식을 떠올려 놓고 보니, 여기 세제곱 요거를 보게 되면 a 자리에 ex가 들어갔고 b 자리에 y가 들어갔구나 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8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을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a 자리엔 ex들을 전부 다 집어넣을 거고요. b자리에는 전부 y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은 2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4x제곱 이렇게 되겠고, ab는 2x랑 y랑 곱하니까 2xy 이렇게 될 거고, b 대신에 y 집어넣으면 y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외웠던 공식에 a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고 b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만 빠르게 찾아주시면 금방금방 인수분해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옆에 유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요. 뭔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그 다음에 섞인 것들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되는 공식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공식이 아닐까.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배의 ab 더하기 2배의 bc 더하기 2배의 ca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쪽 제곱항들 얘네들이 뭔가 a랑 b랑 c에 어떤 애들이 들어갈까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대신에 ex 얘네들을 적으면 될 것 같고 b 대신에 y를 적으면 될 것 같고 c 대신에 z를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마이너스라고 하는 애가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외웠던 공식은 전부 다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마이너스가 섞여 있다는 것은 분명히 A, B, C A, B, C 셋 중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는 애가 섞여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그 범인이 누구일까를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는데 지금 잘 보시면 X랑 Y에 들어간 거는 플러스예요. 그쵸? 근데 Y랑 Z, Z랑 X에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자, 다시 보면 Z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기만 하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죠. 그렇다면 Z 쪽에 마이너스가 섞여 있었겠구나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개의 제곱 공식에서 가운데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그 마이너스에 붙은 똑같은 애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걔가 마이너스의 범인이 되겠구나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식은 결과적으로 EX 더하기 Y 더하기 마이너스 Z니까 우리가 빼기 Z라고 바로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마이너스 찾는 거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세제곱, 그 다음에 3의 배수 한 개씩 넘겨주고 있다라는 것도 보이고, 자, 여기 오타 하나 있죠. 여기 제곱입니다. 여기 제곱인데요. 오타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뭔가 개수가 3의 배수랑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27b의 세제곱도 사실 3b의 전체 세제곱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세제곱과 관련이 있다. 3이랑 관련이 있구나. 그리고 심지어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걸 보니 우리 그러면 a 빼기 b의 세제곱 얘랑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얘를 우리가 공식을 떠올리게 되면 얘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 빼기 b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a 세제곱은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a 자리에는 a가 그냥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기 b 세제곱이 27b의 세제곱 즉 3b 전체의 세제곱이 되려면 b 자리에 3b라고 하는 애가 대신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b자리에 3b를 써놓아야 되겠구나. 그럼 우리 이 애를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원래는 a 빼기 3b였지만 b 대신에 3b가 들어가니까 a 빼기 3b의 세제곱이 되어야 되겠구나. 자, 그럼 실제로 b자리에 3b가 들어가면 요 애가 등장하는지까지 검토를 해보게 되면요. 여기에 3b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3 곱하기 3 하니까 9 나오는 거 맞죠? 자, 이쪽에 3b가 들어가게 되면 제곱이 되니까 얘가 9b 제곱이 될 거란 말이에요. 3이 곱해지니까 27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검산을 해볼 수 있겠다. a 빼기 3b의 세제곱 이렇게 해줄 수 있겠고요. 자, 이제는 조금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인데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처럼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돼요. 이 27y의 세제곱이 3의 세제곱 y의 세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3y 전체의 세제곱이겠구나. 자, 그럼 우리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공식을 떠올려야 되겠죠.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더하기 b에다가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이니 요 b 자리에 지금 a 자리엔 x, b 자리엔 3b가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이 식은 우리가 x 더하기 3b에 x제곱 빼기 3 미안해요. b가 아니라 y죠. x 더하기 3y에 x제곱 빼기 3xy 더하기 9y제곱이구나 이렇게 써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얘는 지금 125a의 세제곱이 5a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125는 5 곱하기 5 곱하기 5거든요. 자, 그 다음 8b의 세제곱은 2b 전체의 세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다. 우리가 a의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 인수분해 공식 떠올려 보면 a 빼기 b에다가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이걸 곱한 거다라고 볼 수 있죠. 요 a 자리에 지금 5a라는 애가 대신 들어가야 될 거고 b 자리에 2b가 대신 들어가야 이 형태가 나오게 되겠다. 자, 그래서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5a 빼기 2b에다가 5a 전체 제곱이니까 25a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5a 곱하기 2b니까 5 곱하기 2에서 10, 그 다음에 ab 이렇게 들어가겠죠. 더하기 4b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공식에 의한 인수분해인데 요게 여러분들이 좀 빨리 내셔야 된다라는 거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공통 부분이 많이 보이는 문제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을 치환이라고 하는데요. 자, 치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공통 계속 반복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하나의 문자로 바꾸어서 간단히 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제 보시게 되면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라고 돼서 x 더하기 2y라고 하는 애가 너무 반복적으로 보여요. 그쵸? 그래서 그 애를 우리가 하나의 문자, 대문자 x로 치환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바뀔 거냐면 x 더하기 y가 라지 x, 얘가 라지 x 이렇게 바뀌게 되면 라지 x 곱하기 x 더하기 3, 그 다음 빼기 1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뭐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인수분해를 하려면 우리가 좀 전개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x를 분배해주면 x제곱 더하기 3x 빼기 10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거든요. 자, x제곱 더하기 3x 빼기 10 요거 인수분해 하려면 얘가 합이 되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10이 곱이 되도록 숫자를 쪼개줘야 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0은 우리가 2 곱하기 5 하면 10 나오죠. 마이너스를 어딘가에 붙여줘야 되는데 더했을 때 플러스 3이 나오려면 작은 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5 이렇게 쪼갤 수 있으니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주면 라지 x 빼기 2, 라지 x 더하기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우리 라지 x라고 하는 건 내 맘대로 설정한 문자이기 때문에 이대로 답을 쓰면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지 x를 문제에 처음에 주어져 있었던 x 더하기 2y로 바꿔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돌려놓으면 돼요. 그냥 x 대신 다시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x 더하기 2y 빼기 2 곱하기 x 더하기 2y 더하기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2번인데요. 이렇게 뭔가 4제곱, 제곱 이런 식으로 x의 제곱, 뭔가 짝수지수들만 있는 그러한 식을 우리가 4차식을 우리가 보통 좀 어려운 말로는 복 2차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용어까지는 여러분들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보면 얘가 뭔가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형태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라지 x의 제곱 빼기 10 라지 x 더하기 9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 보게 되면 우리 충분히 중학교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9를 곱으로 쪼개야 되니까 9와 1 이렇게 쪼갰을 때 더하면 10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둘 다 붙여주게 되면 곱은 9면서 합은 마이너스 10이 될 수 있도록 되도록 쪼갤 수 있으니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주면 라지 x 빼기 9, 라지 x 빼기 1 이렇게 쪼개 놓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하는 문자로 바꿨다면 그걸 다시 돌려놓을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라지 x를 x의 제곱으로 바꿔놓게 되면 x제곱 빼기 9, x제곱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유리수 개수까지는 인수분해를 해줘요. 그래서 조금 더 인수분해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왜냐? 얘네들 우리 합차공식으로 충분히 인수분해 할 수 있는 형태거든요. 중학교 때도. 그래서 더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합차공식에 의해서 x 더하기 3, x 빼기 3, x 더하기 1, x 빼기 1 이렇게 합차공식에 의해서 더 쪼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유제 한번 봐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 첫 번째 문제 x제곱 빼기 3x라는 게 눈에 너무 똑같이 보이죠? 그래서 얘를 치환해 보겠다. 라지 x로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라지 x의 제곱 더하기 6배 라지 x 더하기 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8을 2 곱하기 4 이렇게 쪼개주고 더하기 하면 둘 더했을 때 가운데 있는 숫자 6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인수분해해주면 x 더하기 2, x 더하기 4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라지 x라고 하는 건 우리 맘대로 설정한 거기 때문에 다시 돌려놔야 돼요. 그래서 치환했던 문자 x제곱 마이너스 3x로 다시 돌려놓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냅둬도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중학교 때 공식으로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쪼개면 둘 합했을 때 마이너스 3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좀 더 인수분해 해주면 x 빼기 2, x 빼기 1,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3x 더하기 4 이렇게 인수분해 끝까지 해줄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니까 4제곱 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x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치환하면 좀 더 간단해지겠다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라지 x로 치환해 보면 x 4제곱은 라지 x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가운데 있는 x제곱은 라지 x 그 다음 빼기 20 이렇게 될 테니까 얘 20을 5 곱하기 4 이렇게 쪼갰을 때 합했을 때 플러스 1이 나오려면 4 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라지 x 더하기 5 라지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x를 다시 라지 x를 x제곱으로 돌려놓으면 x제곱 플러스 5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데요.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제곱 빼기 제곱이죠. 합차공식에 의해서 인수분해가 되겠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5는 내비두고 뒤에 거 합차공식으로 더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기본적인 인수분해에 대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인데요. 요거는 고등학교 와가지고 처음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풀이 단계가 익숙해지면 여러분들 충분히 기계적으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이후 내용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2회고사 내용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올라가서도 계속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1에서 잘 연습해 두셔야 돼요. 잘 익혀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라고 해놓고 식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외웠던 공식에 해당되는 애가 전혀 없어요. 자, 보시면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니까 a 더하기 b의 세제곱 공식인가? 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것도 좀 껄끄럽고 마이너스 4가 되도록 하는 b의 세제곱 l을 찾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공식에 딱 들어맞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식이 아니다? 공통부분도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보통 이제 요걸 푸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요 문제는 선생님 0번 단계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공통인수 묶어내기? 그걸 이용해서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번에는 인수정리를 이용한 방법으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인수정리를 이용한 방법을 하려면 첫 번째,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값부터 먼저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으면 0이 될까라는 걸 생각해 보니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이 0이 되는 숫자를 찾는 거는 여러분들 감각이 길러지셔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여러 번 시도를 해보시면서 어떤 특징이 있을 때 뭔가 0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개수가 엇갈리고 있죠.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 4 뭔가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애를 한번 대입해 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4로 되고요. 뒤에 마이너스 4 있어서 0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는구나.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얘를 편의상, 선생님 설명 편의상 px라고 두게 된다면 p-1이 0이다 라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수정리에 의해서 나머지 정리의 검산식을 쓰게 된다면 라지 px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1차식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뭔가 몫이 있었을 것이고 그때 나머지 값이 이쪽 0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산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니까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몫을 구해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립제법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저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라는 식을 x 더하기 1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x 더하기 1로 나누는 거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왼쪽에 적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조립제법 가볼게요. 처음엔 내리고 올릴 때는 곱하고, 내릴 때는 더하고, 올릴 때는 곱하고, 내릴 때는 더하고, 올릴 때는 곱하고, 내릴 때는 더하고. 자,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단계에서는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단계에서는 요 마무리가 반드시 0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일반적인 나눗셈에서는 아니어도 되지만 우리가 지금 인수를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즉 나머지가 0인 상황을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쪽이 0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검산식으로 표현을 해보게 된다면 x의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라고 하는 나눠지는 식은 나누는 식 x 더하기 1 얘에다가 목 x제곱 마이너스 4를 곱해주고 나머지 0을 더해주면 된다. 자, 근데 0을 더하는 건 사실 없어도 그만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검산식으로 쓰게 되면 우리 인수분해를 한번 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부분을 보고 더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합차공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더 인수분해 해주면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2 합 x 빼기 2 차 이렇게 인수분해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요게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방법이에요. 자, 옆에 문제를 통해서 연습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개짜리 항이 나오는 공식은 우리 외워본 적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공식이 아니겠구나. 그럼 인수정리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0으로만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0이 될까라는 것을 확인해 볼게요.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안 돼요? 그럼 2 넣어보고 마이너스 2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x에다가 한번 1 넣어볼게요. 그러면 1 빼기 1 더하기 2 더하기 1 빼기 3. 자, 지금 보시면 얘랑 얘랑 사라지죠. 요거 두 개 더하면 3인데 뒤에 있는 마이너스 3이랑 사라지죠. 그래서 얘는 0이다 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x에다 1을 대입하면 0이 되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설명 편의상 px라고 쓰게 된다면 p1이 0이다 라는 것을 확인했으니 인수정리에 의해서 x-1 곱하기 목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x-1로 나누는 조립제법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들을 일자로 쭉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1이라는 값을 적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는 그냥 내리고 올릴 때는 곱하고 내릴 때는 더하고 올릴 때는 곱하고 내릴 때는 더하고 올릴 때는 곱하고 내릴 때는 더하고 올릴 때는 곱하고 내릴 때는 아이고 선생님 잘못 적었죠. 올릴 때는 곱하고 내릴 때는 더하면 마무리가 0이 나오는지 인수분해 단계에서는 체크해 볼 것. 자, 그러면 얘를 이제 검산식으로 표현해 보죠. 그러면 주어진 x 4제곱 빼기 요 식은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세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고 나머지는 0이다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뒤에 부분을 또 인수분해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아까 단계를 반복하시면 돼요. 얘도 공식 아니죠. 그러니까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가 되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x에다가 그러면 뭘 대입했을 때 0이 되는가 생각해 볼게요. x에다가 1 넣으면 죄다 양수가 되면서 0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1 아니고 마이너스 1 넣어볼까? 이렇게 가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더하기 3 해가지고 0 되는 거 맞죠? 마이너스 1로 되는구나. 자, 그럼 이제 추가 인수분해를 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따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이 개수 쓰는 거 어디에 있어요? 이쪽에 바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어서 그 조립제법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 x는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0이 됐었으니까 인수 x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걸 0으로 만드는 값이 곧 얘거든요. 그래서 걔를 왼쪽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내리고 올릴 때는 곱하고 내릴 때는 더하고 올릴 때는 곱하고 내릴 때는 더하고 올릴 때는 곱해서 마지막에 0이 나오는지 체크. 자, 그러면 이제 요 x 세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애를 나눴을 때 지금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x 4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3x 빼기 3이라고 하는 식은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요 뒤에 2차식 부분은 우리가 공식으로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대로 마무리 지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수정리를 2번 사용하는 인수분해까지도 한번 유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레벨 2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2 문제입니다.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곱 이렇게 3개 등장하고 있는 거 보니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공식이 아닐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A에 뭐가 들어가고 B에 뭐가 들어가고 C에 뭐가 들어가는지 요걸 찾아보셔야 되겠는데 A 자리에 일단은 그냥 A 들어간 형태고 B 자리에 지금 4B제곱이 들어가 있으니 얘는 2B의 전체 제곱이더라. 그러니까 B 자리에는 2B라는 애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C 자리에는 그대로 C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자세히 보면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그쵸? 근데 이 범위는 지금 어디예요? B가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러니까 저 2B 자리에 마이너스가 섞여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얘는 A 빼기 2B 더하기 C의 완전 제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얘를 실제로 곱셈 공식으로 전개해 봤을 때 얘가 되는지 한번 검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니까 세제곱, 제곱, 1차 상수 뭔가 차수가 1씩 떨어지고 있는 3차식이 등장했다. 자, 그리고 여기 64A 세제곱 자세히 보면 64가 16 곱하기 4니까 4의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얘는 4의 전체의 세제곱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이쪽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뭔가 빼기를 세제곱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뺄셈을. 자, 1의 세제곱이니 1은 1의 세제곱이니까 그러면 이제 요 가운데 애가 3 곱하기 뭐 앞에 거 제곱 곱하기 뒤에 거 이런 식으로 성립이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럼 3 곱하기 16A 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는 4A의 완전 제곱이란 말이죠. 그리고 1은 뭐 뒤에 추가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공식의 형태에 들어맞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요 12A도 3 곱하기 4A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뒤에 1의 제곱이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공식의 형태에 맞네. 그래서 얘는 차의 세제곱 공식 4A 빼기 1의 세제곱이겠구나. 이렇게 공식의 형태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x의 6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얘는 합차 공식이죠. 얘는 x 세제곱의 완전 제곱으로 볼 수 있으니 제곱 빼기 제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합 x 세제곱 더하기 1, 차 x 세제곱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지금 각각이 더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공식에 의해서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x 더하기 1,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이렇게 x 세제곱 플러스 1이 인수분해가 되었고 x세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해보면 x 빼기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인수분해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강조를 드립니다. 자, 4번 볼게요. 지금 x 빼기 3i 너무 반복되는 걸로 보여요. 그쵸? 그래서 얘를 라지 x라고 한번 바꿔보자.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라지 x 더하기 4, 라지 x 빼기 2 빼기 16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선 인수분해 더 이상 못하죠. 그래서 전개를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곱셈 공식에 의해서 전개해 주게 되면 라지 x 제곱 더하기 합 x 그 다음에 더하기 곱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어요. 뒤에 마이너스 16까지 있기 때문에 정리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4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요 24를 6 곱하기 4 이렇게 쪼개고 합했을 때 양수가 나오려면 큰 쪽이 양수, 작은 쪽이 음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둘을 더해보면 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라지 x 더하기 6, 라지 x 빼기 4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 상태로 마무리 지으면 안 된다고 했었죠. 치환을 했을 때는 이 문자는 우리 마음대로 설정한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했던 문자로 다시 돌려놓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x 대신에 x 빼기 3i로 다시 돌려놓게 되면 x 빼기 3i 더하기 6, x 빼기 3i 빼기 4 이렇게 인수분해를 완료해 줄 수 있겠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5번 보니까 x의 제곱, x제곱, 뭔가 제곱 이런 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구나. 그러면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뭐 대문자 x 이렇게 치환을 해보게 된다면 주어진 식은 x대제곱이 라지 x의 제곱 이렇게 표현될 거고 빼기 라지 x 빼기 12. 그러면 여러분들 이 12를 4 곱하기 3 이렇게 쪼갠 다음에 합했을 때 음수가 나오려면 위쪽 큰 쪽이 음수가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놓으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맞죠? 더했을 때. 그래서 라지 x 빼기 4, 라지 x 더하기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라지 x는 우리 맘대로 설정한 거니까 돌려놔야 되죠. x제곱 빼기 4, x제곱 더하기 3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요 x제곱 빼기 4는 우리 충분히 중학교 때 지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단 말이죠. 합차 공식 써주게 되면 x 더하기 2, x 빼기 2, x제곱 더하기 3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다. 자, 이렇게 1번의 공식에 의한 인수분해 같이 봤습니다. 2번 가볼게요. 다항식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자, 공식에 해당하는지 볼게요. 세제곱,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건 우리 알고 있는 게 a 더하기 b의 세제곱 공식밖에 없어요. 근데 요 마무리가 3으로 끝나는 것도 애매하고 여기가 2인 것도 애매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가 3이랑 관련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얘는 세제곱 공식 아니다. 공식에 해당되는 애가 없구나 라고 느끼셔야 되겠고 그러면 공식이 없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인수정리를 써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수정리라는 판단이 들면 우리 뭐 해야 되냐면요.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애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그 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들 일단 처음엔 시도해 보는 거예요. x에다가 1을 대입해 봤을 때 2 빼기 1 빼기 4 더하기 3 0이 됩니다. 이렇게 찾아내고 나면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인수가 x 빼기 1이고 우리가 조립제법을 할 때는 0으로 만드는 요 1이라는 값을 써야 되겠구나 라는 거 생각하고 조립제법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수들 일자로 쪼로록 적어주고 대입했을 때 0되는 나누는 식을 대입했을 때 0되는 값 써주고 조립제법 들어갈게요. 내릴 때는 더하고 올릴 때는 곱하고 내릴 때는 더하고 올릴 때 곱하고 내릴 때 더하고 올릴 때 곱해서 내릴 때 더하면 마지막에 0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주라고 했었죠. 인수분해 단계에서는. 자, 그럼 이제 얘를 검산식으로 써주게 된다면 우리가 나누는 식, 그 다음에 목 요거 두 개를 곱한 거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2차식이 이제 더 인수분해가 되는지 보게 되면요. 우리 앞에 있는 개수 얘도 2 곱하기 1로 쪼개보고 얘를 한번 쪼개볼 건데 이제 크로스를 해서 가운데가 1이 나오도록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3을 위쪽에다가 곱해야 될 것 같아요. 3 곱하기 1로 쪼갰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곱하면 3 요렇게 크로스를 곱하면 2 이렇게 되는데 합했을 때 플러스 1이 나오려면 마이너스를 아래쪽에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도록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가로로 읽어주면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추가적으로 더해주면 x 빼기 1, 2x 더하기 3, x 빼기 1 이렇게 됐는데요. 자, 지금 똑같은 인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똑같은 애 두 번 곱했어요 라는 거 우리 거듭제곱으로 표현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문제에서 요구했던 형태를 봤을 때 제곱 붙어 있는 애들끼리 같아야 되겠고 나머지끼리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애는 1이구나. B라고 하는 애는 2여야 되겠고 C라는 애는 3이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가 처음 등장하는 거니까 많이 연습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3번 가볼게요. 자, 이거는 보기차식이라고 하는 형태를 푸는 새로운 전략인데요.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x제곱이라고 하는 형태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라고 해서 얘를 치환하더라도 뭔가 눈에 안 보일 거예요. 치환해봤다라고 해서 아래쪽에 적어볼게요.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면 라지 x제곱 빼기 13 라지 x 더하기 4 이건데 얘는 공식도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보기차식 풀이를 할 때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전략이 최대한 완전 제곱식에 가깝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방법인데 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배우셨어요? 여러분들 이차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x제곱 더하기 뭐 네모 x 더하기 4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네모를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채울 수 있어요? 우리가 x 더하기 a라고 하는 애를 완전 제곱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요 1차항의 개수와 상수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되면 이 1차항의 개수를 절반으로 나눠서 제곱하게 되면 상수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반의 제곱 또는 절반의 제곱 이런 말로 많이 기억을 했을 겁니다. 그 공식을 떠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여기가 2의 제곱자리니까 가운데는 2배의 2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반의 제곱이 2의 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4x제곱이 들어가면 완전 제곱식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x제곱을 남겨놨을 때 이 양쪽 식이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쓰면 양쪽이 다르죠. 그래서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요 지금 차이 9x제곱이라고 하는 걸 더 빼줘야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9x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이 유지가 되죠. 근데 이렇게 최대한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꿔놓게 되면 여러분들 봤을 때 앞에 것도 완전 제곱식, 뒤에 것도 완전 제곱식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 눈에 보이세요? 문제를 만들 때부터 이렇게 전략을 세워놓고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앞쪽의 부분을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해 주게 된다면 x제곱 빼기 2의 완전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좀 어렵다 그럼 여기서 치환하시면 돼요.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게 된다면 얘는 라지 x의 제곱 빼기 4 라지 x 더하기 4. 우리가 많이 봤던 완전 제곱식 라지 x 빼기 2의 제곱이죠. 그리고 이 라지 x를 원상태로 돌려놓으면 x제곱 빼기 2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9x제곱은 우리 3x의 전체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한다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을 쓸 수 있겠더라. 그래서 합이 x제곱 빼기 2 더하기 3x니까 순서 올바르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주면 x제곱 플러스 3x 빼기 2. 그 다음은 차죠. 그래서 원래는 x제곱 빼기 2에다가 3x를 빼야 되는데 이것도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가운데 쪽에 들어가도록 세팅이 돼야 되겠다. 자,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식은 9x제곱, 나에 해당하는 식은 x제곱 빼기 2, 다에 들어가는 식은 3x인데요. 보기차식 형태에 적용되는 색다른 풀이, 최대한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합차공식으로 정리를 하는 이 풀이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치환을 통해서 단순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4번 가볼게요.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다음 식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껄끄럽게 생겼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요 분자에 해당하는 것부터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는 뭐 공식도 안 보이니까 이쪽을 보게 되면 세제곱 빼기 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8이 2의 세제곱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분자부터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인수분해 해주면 998 빼기 2에다가 998의 제곱 더하기 998 곱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선생님 무슨 공식 쓴 건지 이해되세요? a의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이 a 빼기 b 곱하기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요 공식 쓴 건데 a 자리에 998 넣고 b 자리에 2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을 때 뭔가 얘 잘 조절하면 얘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를 보니까 뭔가 여기 2의 제곱을 정리하면 더하기 4까지는 모양이 맞아요. 근데 이쪽이 좀 애매해. 자, 그러면 여기를 지금 998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니 얘를 공통인수로 묶어주게 된다면 998 더하기 2 이렇게 묶이게 되면서 얘가 1000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분자를 인수분해해서 적어주게 되면 분모 998 곱하기 1000 더하기 4라는 식이 분자의 한 인수로서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선생님이 지금 998 빼기 2라고 하는 것을 996으로 계산해서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 998 곱하기 1000 더하기 4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약분이 되겠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996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요런 문제는 사실 실제로 기출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문제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인수분해 센스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값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번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 그림에서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항식에 대해서 아래 위에 두 다항식을 곱해서 이렇게 곱해서 이쪽이 나오고 이렇게 곱해서 이쪽이 나오고 이런 구조로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좀 어려우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걸로 해보죠. 왜냐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릴 때는 그냥 곱하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쪽 첫 번째 빈칸을 보면 a라는 거랑 x 더하기 2를 곱하면 나오겠구나. 두 번째 빈칸은 그쵸? x 더하기 2랑 b를 곱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요식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식을 곱하니까 x 더하기 2가 두 번 곱해지겠죠. 그래서 x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a 곱하기 b겠구나.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면 x 더하기 2라는 인수가 두 번 있단 말이죠. 그럼 얘는 사실 x 더하기 2로 한 번 나누었을 때 x 더하기 2 곱하기 a 곱하기 b 이렇게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0인 상황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그럼 나온 몫을 x 더하기 2로 한 번 더 나눴을 때 몫이 a 곱하기 b고 나머지가 또 0인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즉 조립제법을 두 번 적용했을 때 우리가 a 곱하기 b를 구해낼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x 더하기 2로 두 번 나누는 과정을 조립제법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개수들을 일자로 쭉 나열한다. 두 번째,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값, 지금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걸 왼쪽에다가 적어 넣는다. 세 번째, 지그재그 형태로 적는데 내릴 때는 더하고 올릴 때는 곱한다. 자, 그래서 내릴 때 더하고 올릴 때 곱하고 내릴 때 더하고 올릴 때 곱하고 내릴 때 더하고 올릴 때 곱하고 내릴 때 더하고 올릴 때 곱해서 더하면 마무리가 0이 되는지 확인해서 검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눠 떨어지는 상황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0이 나오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x 더하기 2로 나눠볼 거니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쓰고 한 번 더 조립제법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릴 때 더하고 올릴 때 곱하고 내릴 때 더하고 올릴 때 곱하고 내릴 때 더하고 올릴 때 곱해서 마지막에 0 나오는지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검산식을 써보게 되면 x-2로 나눴을 때 2x 세제곱 더하기 7x 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2가 나오고, 이 몫을 한 번 더 나눴을 때 여기 더하기죠. x 더하기 2로 나눴을 때 몫이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x 더하기 2라는 인수가 일단 두 번 있구나 라는 거 볼 수 있겠고, 얘는 우리 중학교 공식으로 좀 더 인수분해 해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2x 더하기 1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얘가 a고 얘가 b인 경우, 또는 얘가 b고 얘가 a인 경우. 자, 근데 어차피 우리가 a 더하기 b를 구하는 상황이다 보니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겠더라. 그래서 2x 더하기 1과 x 더하기 1을 더한 3x 더하기 2라는 것이 a 더하기 b겠구나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주변 소음이 있는데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자, 6번 가보도록 하죠. 다항식 얘가 x에 대한 2차식의 제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교과서 문제인데요. 실제 요거 기출됐던 유형을 변형한 문제입니다. 4점짜리 유형이고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얘를 뒤에 더하기 k가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상태로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얘를 싹 다 전개하고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냥 다 계산하기엔 계산량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4점짜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전략을 잘 세워볼게요. 요렇게 우리가 일단 순차적으로 곱해 나갈 거죠. 근데 요렇게 곱하고 요걸 또 곱하고 요렇게 곱해버리면 그냥 노가다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한번 세워볼 거예요. 좀 최대한 비슷한 부분이 많게끔. 자, 그럼 만약에 요렇게 전개한다라고 하면 우리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 그 다음 남은 애들도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그럼 x제곱 더하기 11x 더하기 28 전혀 겹치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전개하면 조금 비효율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세트를 잘 정해서 우리가
x 더하기 a, x 더하기 b 요걸 곱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합 x 더하기 곱 이런 형태가 나오면서 이 합 x가 나오죠. 그러면 얘네들을 적당히 묶어서 합이 일치되도록 묶어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얘네들 보면 1과 4를 더하면 5죠. 그래서 얘는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렇게 두 개 묶으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와 7을 더하면 또 5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x제곱 더하기 5x 빼기 14가 나와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 x제곱 더하기 5x 빼기 14 이런 식으로 되면서 공통 부분이 눈에 보인다. 얘를 라지 x로 치환하면 조금 더 전개가 쉽지 않겠어요? 이런 전략으로 문제를 푸는 형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라지 x로 치환한 다음에 둘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 라지 x의 제곱 빼기 10 라지 x 더하기 빼기 56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더하기 k 이렇게 되는데, 자, 얘가 x에 대한 2차식의 제곱으로 표현이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 x제곱 ax제곱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여기 x 4제곱밖에 안 나올 거니까 최대로 전개해봐야, 그래서 뭔가 x제곱 더하기 어쩌구의 제곱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라지 x에 x제곱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를 잘 했을 때 라지 x 더하기 어쩌구의 완전제곱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면 스몰 x에 대한 2차식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56 더하기 k의 관계를 봤을 때 반의 제곱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0의 절반 마이너스 5의 완전 제곱이 마이너스 56 더하기 k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25는 마이너스 56 더하기 k가 되니 넘겨주면 k는 81이라는 값을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k에 81이 들어가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기가 25라는 값으로 정리가 되면서 실제로 요 식이 라지 x 빼기 5의 완전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저 라지 x를 돌려놨을 때 x제곱 더하기 5x 빼기 5의 완전 제곱 이런 식으로 x에 대한 2차식의 완전 제곱으로 표현이 될 수 있어서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문제 유형은 여러분들이 두 개씩 묶어서 전개가 좀 쉬운 형태, 치환이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게 핵심 아이디어였고요. 이런 아이디어의 문제들이 꾸준히 기출문제에서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연습을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벨 3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3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식을 0으로 만드는 후보 숫자 찾는 방법, 선생님이 디딤 영상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만약에 최고차항의 개수를 A, 상수항을 B라고 하게 되면 그 다항식을 0으로 만드는 애들은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이 값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다항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은 반드시 얘네들 중에 하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대학교 내용이고요. 사실 공식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게 됐다라고 하면 이 내용도 조금은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2x제곱 마이너스 7x제곱 더하기 7x 빼기 2라는 식이 등장을 했다라고 쳐봐요. 자, 얘는 일단은 공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정리를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근데 0이 되는 값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는 2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2니까 얘네들의 약수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2의 최고차항의 약수라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 2의 약수, 그리고 상수항 같은 경우는 여기 부호 있지만 양수로 따질 거예요. 그래서 2의 약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2의 약수는 1과 2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1과 1이 만났을 때 뿔마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1과 2가 만났을 때 뿔마 2 이렇게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2와 2가 만났을 때는 뿔마 1 똑같으니까 이제 분모가 2고 분자가 1인 요 상황 때 2분의 1 이렇게 나오면서 이 6개 중에 하나만 얘를 0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뿔마 1 먼저 넣어보면서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 실제로 여기에다가 1을 넣어보잖아요. 그러면
2 빼기 7 더하기 7 빼기 2 하면서 0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후보군을 정하는데, 그러니까 압축하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보통 문제를 선생님들이 만들 때 또는 뭐 기출문제를 만들 때 생각을 해보면 계산량이 너무 어려운 건 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계산량을 고려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뿔마 1, 뿔마 2 정도 넣어보면 웬만하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럼 뿔마 3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 그럼 뿔마 2분의 1, 뿔마 2분의 3, 뿔마 3분의 1, 뭐 이 정도. 그런 정도에서 웬만하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넣어가면서 체크를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서야 고려해보는 게 이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기출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2018년 고2 문과 3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 요게 이렇게 곱의 형태로 쪼개지는 거, 이런 걸 인수분해라고 하죠. 인수분해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인수를 하나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를 보니까 우리가 3차에서 이런 공식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인수 정리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그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된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약수분의 최고차항의 약수니까 1의 약수분의 14의 약수, 요거 중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의 약수는 1밖에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4의 약수 중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14 이렇게 중에서 분명히 후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뭐 7, 14 여기까지 설명 넘어가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14 너무 큰 게 터무니없이 큰 게 있기 때문에 1 마이너스 1 이 정도는 안 되겠구나 라는 감을 좀 가지셔야 돼요. 실제로 1을 대입해 보게 되면 1 빼기 2 빼기 1 더하기 14 14가 너무 커서 얘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1 대입해 보더라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14 얘도 턱없이 0이 될 수가 없는 값입니다. 그렇다면 2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x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8 빼기 8 빼기 2 더하기 14 요것도 좀 아닐 것 같네요.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본다면 그럼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4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 그 다음 플러스 2 플러스 14 이러면서 0이 되네.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겁내지 말고 뿔마 1, 뿔마 2 이 정도 넣어보면서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다항식이 0이 되더라. 그럼 확인을 했으니 요걸 이용해서 우리는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조립제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수들을 이렇게 일렬로 쪼르륵 적어 놓고 다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값, 지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요걸 적은 다음에 조립제법 들어갈게요. 처음에는 그냥 내리고 올릴 때는 곱하고 내릴 때는 더하고 올릴 때는 곱하고 내릴 때는 더하고 올릴 때는 곱해서 마지막에 나머지. 자, 지금은 인수분해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수를 찾아놓고 인수분해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0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검산식을 썼을 때 나누는 식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식이니까 x 플러스 2 이렇게 써줄 수 있겠고 몫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이 뒷부분은 우리가 유리수계수 범위에선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대로 마무리를 지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A라고 하는 게 2가 되어야 되겠고 B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찾아줄 수 있겠죠. 지금 얘랑 얘 이렇게 비교해야 되겠고 2차식끼리 비교해야 될 테니까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A 더하기 B 구해주면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는 3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교과서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좀 교육과정상에서 빠지려고 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혹시나 해서 선생님이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최후의 수단 이 내림차순 정리입니다.
자, 그래서 문자가 여러 개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 공식이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 개의 문자를 기준으로 잡아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면 인수분해가 잘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021년에 6월 모의고사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x랑 y에 대한 2차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x, y 섞여 있고 2차식이고 되게 복잡하게 생겼죠. 그렇다고 뭔가 우리가 외웠던 공식의 형태도 아닙니다.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도록 하는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외웠던 공식도 아니야? 그렇다고 인수정리를 쓸 수 있는 상황도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얘를 한번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x를 기준 문자로 잡아서 내림차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림차순 정리 기억나십니까? 맨 처음 시간에 배웠던 건데. 그쵸? 이렇게 내려가는 화살표 떠올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차수가 큰 쪽부터 점점 작아지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의 차수가 가장 높은 거 생각해보면 2차항인 x제곱이 x의 차수가 가장 높죠. 그래서 x제곱 이렇게 써보고요.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 적을 차례입니다. 여기 x에 대한 1차가 있으니 우리가 결과적으로 kyx 이런 식으로 기준 문자 좀 뒤쪽에다 적어주는 게 좋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x 이렇게 쓰는 건데 똑같이 1차 동순이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묶어서 정리해 주는 게 좋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x 기준 문자로 묶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kyx는 x 빠져나가니까 ky만 남았고요. 플러스 x는 x 빠져나가니까 곱하기 1만 남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1 이렇게 묶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남은 것들은 지금 보시면 순수히 y에 대한 식이거나 상수항이거나예요. 그래서 다 싸그리 묶어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y 제곱 더하기 11y 마이너스 6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해 줄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잘 봤을 때 얘가 인수분해가 되려면 우리 이쪽이 곱자리여야 되고 이쪽이 합자리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K라는 모르는 애가 섞여 있으니 좀 그렇고요. 여기 뒷부분은 깔끔하게 Y에 대한 2차식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뭔가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요 곱자리를 뭔가 어쩌고 더 곱하기 어쩌고 이런 식으로 쪼개보자. 즉 인수분해를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인수분해를 시도해 보게 되면요. 마이너스 3은 3과 1로 일단 쪼개볼 수 있겠고 6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6, 1 이렇게 하거나 6, 1 이렇게 해봐야 안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6과 1로 쪼개는 건 아니겠다. 2와 3 이렇게 쪼개면 어떨까요?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하면 9고 이렇게 하면 2니까 더하면 11 나오거든요. 자, 근데 마이너스가 지금 약간 섞여 있다라는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어야 더했을 때 플러스 11이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가 이렇게 크로스로 만나게끔 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잘 정리해 주시면 만약에 이렇게 보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 애초에 마이너스를 묶어내 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3y제곱 마이너스 11y 플러스 6 이렇게 보고 인수분해를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쓰게 되면 요 식은 우리가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볼 수 있냐면 x제곱 더하기 ky 플러스 1x에 더하기 자, 지금 선생님 마이너스 3 아이고 펜이 왜 이렇게 튕길까요? 자, 더하기 마이너스 3y 플러스 2 곱하기 y 빼기 3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얘네들을 쪼갰을 때 1 곱하기 이렇게 쪼갤 수 있는데 여기가 합자리란 말이에요. 합했을 때 1차식이 되려면 2차식 더하기 상수항 이런 식으로 쪼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합이 2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합이 1차식이 나오게 하려면 얘를 1차 곱하기 1차로 쪼개야 돼요. 그러면 이쪽이 마이너스 3y 플러스 2y 마이너스 3 이렇게 쪼개거나 아니면 둘 다 부호를 바꿔서 3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 플러스 3 이렇게 쪼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했을 때 ky 더하기 1이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여기를 생각해보면 더하면 마이너스 2y 빼기 1 마이너스 1이죠. 여기는 플러스 1이죠. 안 맞거든요. 그래서 얘는 안 될 것이다. 그렇죠? 얘는 안 될 것이다.
그럼 이쪽을 생각해보면 더했을 때 플러스 1로 나오고 2y 플러스 1이기 때문에 k값이 2면 성립할 수 있겠다. 인수분해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k가 2가 된다면 그러면 주어진 식은 x제곱 더하기 2y 플러스 1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3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아까처럼 이렇게 쪼개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x 더하기 3y 빼기 2 곱하기 x 빼기 y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보면 x, 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쪼개진 게 맞죠. 그러니까 k값은 2구나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난이도가 조금 있어 보이지만 풀이 과정이 일정한 유형이기 때문에 얘는 3점짜리 문제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점 치고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3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식에 해당하지 않고 뭔가 너무 복잡해서 인수정리도 어렵다. 그럴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어떻게 해봐라? 문자 한 개 잡고 내림차순 정리해봐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렇게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은 우리 대단원 정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항식 단원 오늘 내용까지 전부 다 배우셨는데 그걸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보고 직접 설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생 많으셨습니다.